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김제에 사는 67세 여자입니다. 저는 평생 시댁 농사일을 도우며 살았어요. 30년을 새벽같이 일어나서 논밭에 나가고 모내기하고 추수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답니다. 정말이지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도 결국엔 통쾌한 마음도 들고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25살에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전 그냥 평범한 시골 처녀였어요. 부모님이 농사 지으시는 거 도우면서 자랐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지요.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 여자가 고등학교 나온 거면 꽤 배운 축에 속했거든요. 중매로 만난 남편 박동수 씨는 4두살이었어요. 저보다 15살이나 많았죠. 처음엔 나이 차이가 많아서 부모님도 망설이셨는데 중매쟁이가 그러더라고요. 이 집이 논밭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김제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에요. 따님 시집 가서 고생 안 합니다. 그 말에 부모님이 허락하셨죠. 저도 그냥 부모님 말씀 따랐고요. 그때는 그게 당연했으니까요.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 들어가 보니 정말 집이 컸어요. 기와집에 사랑채까지 있었고 마당도 어찌나 넓던지 노는 3만 평이 넘었고 밭도 따로 있었어요. 시어머니 최순덕 씨는 그때 62세였는데 정말 카리스마가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온 동네에서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미경아,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일 많이 해야 한다. 놀고 먹는 며느리는 우리 집에 없어. 알았지? 네, 어머니. 그리고 우리 아들 잘 보살펴. 나이 많은 아들이 장가 들었으니 얼른 아들 낳아야 해. 알았어? 네, 어머니. 시어머니 말씀은 무조건 네 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토를 달면 불호령이 떨어졌거든요. 시댁 식구는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시누이 둘이었어요. 큰 시누이 은경 씨는 35살에 이미 시집가서 서울에 살고 있었고 작은 시누이 은주 씨는 28살에 역시 대구로 시집갔었죠. 그러니까 시댁에는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저 이렇게 셋이 살게 된 거예요. 결혼하고 첫날부터 일이 시작됐어요. 새벽 4시 반에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죠. 미경아, 일어나라. 밥 해야지. 네, 어머니. 저는 부스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소태살을 안쳐서 밥을 지었죠. 그리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반찬을 차렸어요. 아침을 먹고 나니 벌써 6시였어요. 그런데 일은 이제 시작이었죠. 미경아, 마당 쓸고 마루 닦고 빨래하고 그 다음에 밭에 나가서 김매기 해라. 네, 어머니. 저는 하루 종일 일했어요. 마당을 쓸고 마루를 닦고 빨래를 하고 밭에 나가서 김을 맸어요. 점심때가 되면 다시 집에 들어와서 밥을 짓고 저녁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한 달을 보냈는데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밤이 되면 침대에 쓰러져서 그대로 잠들었어요. 남편은 저를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 말씀 잘 들어 하고는 먼저 잠들어 버렸죠.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아이를 가졌어요. 기뻤죠. 드디어 시어머니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그래? 아들이겠지? 아직 모르죠. 병원 가봐야. 아들이어야 돼. 우리 집은 아들 낳아야 한다. 시어머니의 기대는 컸어요. 매일 아들 낳는 음식을 해주시고 아들 낳는다는 기도도 하러 가셨죠. 그런데 태어난 건 딸이었어요. 어머니, 딸이에요. 뭐? 시어머니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딸을 낳았다고? 죄송해요, 어머니. 첫째가 딸이면 둘째는 아들 낳아야 한다. 알았지? 네, 어머니. 딸 이름은 수진이라고 지었어요. 예쁘게 생긴 딸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별로 예뻐하지 않으셨어요. 손녀보다는 손자를 원하셨거든요. 그로부터 2년 후 저는 둘째를 가졌어요.
이번에야말로 아들이길 바랐죠. 시어머니도 매일 절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또 딸이었어요. 어머니, 딸이에요.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돌아서서 나가셨죠.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완전히 차갑게 대하셨어요. 아들도 못 낳는 게 뭐하러 밥을 먹어. 어머니, 쓸모없는 것.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저도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둘째 딸 이름은 수경이라고 지었어요. 수진이하고 수경이 두 딸을 키우면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들을 못 낳은 죄책감에 더 악착같이 일했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논밭에 나가고 모내기하고 김 매고 추수하고 집안일하고 애들 돌보고 밤 11시에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일은 저보다 덜 하면서도 밥상에 앉으면 늘 투덜댔죠. 밥이 왜 이래? 죄송해요. 반찬이 왜 이렇게 부실해? 죄송해요. 저는 늘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뭐라도 대꾸하면 시어머니가 듣고 뭐라고 하실 테니까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수진이는 12살, 수경이는 10살이 되었죠. 둘 다 공부를 잘했어요.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아왔고요. 엄마, 나 이번에 전교 1등 했어. 우리 수진이 정말 대단하다. 엄마, 나도 2등이야. 수경이도 잘했어. 아이들이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이 아이들만큼은 저처럼 살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딸들 공부시키는 것도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여자애들을 공부시켜서 뭐해? 그냥 일이나 시켜.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공부 안 하면. 닥쳐. 네가 감히 나한테 말대꾸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몰래 아이들을 공부시켰어요. 학원은 못 보내도 집에서라도 가르쳤죠. 제가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까 그 정도는 가르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또 10년이 지났어요. 수진이는 32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어요. 수경이도 3살에 대학생이 되었고요.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 딸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다니. 그런데 그해 여름 큰 시누이 은경 씨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20년 만이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오냐 은경아. 시어머니는 큰딸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그런 미소였죠.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그래, 나도 보고 싶었다. 은경 씨는 서울에서 잘 산다고 했어요. 남편이 회사 간부라서 아파트도 크게 살고 아들도 둘이나 있다고 자랑했죠. 언니, 오래간만이에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 미경이, 그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았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눈빛은 차갑더라고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작은 시누이 은주 씨도 며칠 후에 왔어요. 역시 오래간만이었죠. 언니, 오래간만이에요. 아, 미경 언니, 잘 지냈어요? 응, 잘 지냈어. 은주 씨는 대구에서 장사를 한다고 했어요. 식당을 운영하는데 꽤 잘 된다고 자랑했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귀를 기울였죠.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그럭저럭 살만하다. 어머니, 그런데 요즘 생각이 있어요. 이 큰 집을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미경이가 다 해. 그래도요, 어머니 연세가 이제 92세시잖아요. 편하게 지내셔야죠. 시어머니는 올해로 92세였어요. 나이는 많지만 정정하셨고 정신도 또렷하셨죠. 그래서 뭐, 어머니, 이 집 파실 생각 없으세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집을 팔다니?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아파트? 네, 서울에 제 집 근처에 좋은 아파트 있어요. 거기 가시면 제가 자주 뵐 수 있고. 그때 작은 시누이도 끼어들었어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이 시골에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너희들이 갑자기 왜 이래? 어머니를 위해서죠. 그리고 어머니 재산도 정리하실 때도 되지 않았어요? 재산 정리.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알았어요. 시누이들이 온 이유를.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글쎄, 집하고 논밭 합치면 꽤 되겠지. 몇 척은 될걸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미리 정해두셔야죠.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어머니, 저희도 자식인데 궁금하잖아요. 나중에 얘기하자. 피곤하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시누이들이 재산 때문에 온 게 분명했거든요. 30년간 한 번도 안 찾아보더니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다니.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어머니, 어제 큰아가씨들 말씀이.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한다. 네, 어머니. 그런데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어머니, 저는 급히 벨뺄꿀을 불렀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심근경색이라고 하셨죠. 다행히 빨리 오셔서 생명은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시누이들도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시어머니는 며칠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미경아,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어머니, 30년을 살았는데 말이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시어머니는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았지만 끝내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시어머니가 다시 쓰러지셨어요. 이번엔 뇌졸중이었죠. 병원에서 2주를 보내시고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동네 사람들, 친척들, 시어머니를 아는 분들이 다 오셨죠. 며느리가 30년간 잘 모셨다면서요. 고생 많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자랑 많이 하셨다던데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자랑하셨다고요? 평생 저를 차갑게 대하시던 분이? 장례를 마치고 49제를 지내던 날 변호사가 왔어요. 고인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모여주세요. 유언장,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다니. 거실에 모였어요. 저하고 남편하고 시누이 둘, 그리고 변호사.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어요. 고인 최순덕님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나 최순덕은 내 재산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첫째, 이 집과 대지는 며느리 박미경에게 준다. 뭐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시누이들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둘째, 논 3만 평 중 2만 평은 며느리 박미경에게 준다. 나머지 1만 평은 큰딸 은경과 작은딸 은주에게 5천 평씩 나눠준다. 어머니, 큰시누이가 소리쳤어요. 셋째, 예금 5억 원 중 3억 원은 며느리 박미경에게 준다. 나머지 2억 원은 큰딸 은경과 작은딸 은주에게 1억 원씩 나눠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작은 시누이도 벌떡 일어났어요. 변호사는 계속 읽었어요. 넷째, 밭 5천 평은 며느리 박미경에게 준다. 다섯째, 트랙터와 농기구는 모두 며느리 박미경에게 준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셨으니까 이건 무효예요. 큰 시누이가 소리쳤어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고인께서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공증을 받으신 유언장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안 돼요. 저희는 친자식인데 며느리가 더 많이 받는다고요? 유언장 마지막 부분이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어요. 마지막으로 내 진심을 밝힌다. 나는 평생 미경이한테 미안했다. 아들을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차갑게 대하고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미경이는
30년간 한 번도 불평 없이 나를 모셨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짓고 논밭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웠다. 내 친딸들은 20년 넘게 얼굴도 안 비추다가 내가 늙으니까 재산 타령만 했다. 하지만 미경이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했다. 그래서 나는 내 재산의 대부분을 미경이에게 준다. 미경아,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이제라도 네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최순덕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 읽자 거실은 침묵에 잠겼어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이건 말도 안 돼요. 큰 시누이가 소리쳤어요. 저희가 친자식인데 며느리한테 더 많이 준다고요? 이건 무효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소송할 거예요. 변호사 선임해서 싸울 거예요. 그건 귀하의 자유입니다만 이기기 힘들 겁니다. 고인께서 공증까지 받으셨으니까요. 시누이 둘은 분을 못 이겨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멍하니 앉아만 있었죠. 여보, 미안해. 뭐가요? 30년간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 엄마 편만 들고 당신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남편이 처음으로 사과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저는 남편을 용서했어요. 그 사람도 시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된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미경이에게 라고 적혀 있었죠. 편지를 펼쳤어요. 미경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내가 평생 너한테 하지 못한 말을 이제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나는 너를 미워한 적이 없어. 오히려 고마워했고 미안했어. 아들을 못 낳는다고 구박한 것, 차갑게 대한 것 다 내 잘못이야. 나도 시집살이 하면서 똑같이 당했거든. 아들을 낳지 못하면 사람 대접을 못 받던 시대였어. 그래서 나도 며느리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너는 그 모든 걸 참고 견뎠어. 30년을 묵묵히 일하면서 우리 집을 지켜줬어. 내 딸들은 재산만 노렸지만 너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내 재산의 대부분을 너한테 주기로 했어. 앞으로 편하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 손녀들 수진이하고 수경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둘 다 훌륭하게 자랐어. 다 내 덕분이야. 미경아, 고마웠어. 사랑했어. 미안했어. 시어머니 최순덕. 저는 편지를 읽으며 펑펑 울었어요. 30년을 참고 견딘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시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구나. 다음 날 시누이들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왔어요. 우리 소송할 거예요. 그러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를 속여서 유언장을 쓰게 한 거 아니에요? 증거 있으세요? 언니는 30년간 어머니 옆에 붙어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변호사가 말했어요. 고인께서는 유언장을 쓰기 6개월 전에 법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CCTV에도 다 찍혀 있고 정신감정도 받으셨습니다. 조작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고인께서 이 편지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큰딸 은경 씨와 작은딸 은주 씨에게 쓴 편지입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은경아, 은주야. 너희는 20년 넘게 집에 오지 않았다. 명절에도 내 생일에도 아플 때도 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내가 늙으니까 재산 타령을 했지. 너희가 내 자식인 건 맞다. 하지만 며느리 미경이가 더 자식 같았다. 30년을 한결같이 나를 모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재산의 대부분을 미경이에게 주기로 했다. 억울하면 소송하라. 하지만 이기지 못할 거다. 이미 다 준비해뒀으니까. 그리고 너희가 진짜 자식이었으면
재산이 아니라 나를 걱정했어야지. 엄마, 시누이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시누이들은 소송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변호사가 워낙 철저하게 준비해놔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집과 논밭을 잘 관리하고 있어요. 남편은 이제 저를 존중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있죠. 큰딸 수진이는 서울에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작은딸 수경이도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시누이들은 가끔 전화해서 사과하기도 해요. 언니,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30년을 그렇게 참고 견디다니. 참는 게 미덕은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었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제가 주인입니다. 30년을 참고 견딘 대가로 시어머니가 주신 선물입니다. 가끔 시어머니 산소에 가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주신 것들 잘 지키고 있어요. 고맙고 사랑해요. 여러분,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30년을 고생했지만 결국 보상받았으니까요. 물론 모든 시댁이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시어머니는 끝까지 며느리를 괴롭히기도 하죠. 하지만 제 경우는 다행히 시어머니가 마음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표현을 못하셨을 뿐.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건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진짜 마음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30년이 조금 더 따뜻했을 텐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그냥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혹시 시집살이로 힘드신 분들이 계시면 힘내세요. 언젠가는 보상받을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며느리한테 잘하세요. 진짜 마음을 표현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